상속재산에는 속하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부분이지요. 중요한 것은 채권과 채무 문제일 겁니다. 먼저 채권을 살펴보면 판례는 상속재산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로 이해하여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 간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불가분 채권에 대해서는 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판례는 가분 채무에 대해 채권에서와 같이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만약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속재산에 속하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속재산의 증감이나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대상재산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 멸실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본질은 상속재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상재산도 상속재산과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의 차임, 예금, 이자 등과 같이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이 분할 대상인지 문제될 수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분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보유하면서 분할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보유하지 않고 분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의 것에는 현물 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채무 부담에 의한 분할, 즉 대상 분할로 나눌 수 있고 뒤의 것은 환가 분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 분할인데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상속인으로 A, B가 있는 경우에 A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B에게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A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 분할을 왜 채무 부담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바로 이 사례에서 A가 B에게 B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문이 생기시죠? 맞습니다. 바로 A가 지급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괄 지급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지급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또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이 사례에서 A의 아파트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분할의 기준과 관련하여서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협의에 의한 분할 시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분보다 많은 몫을 받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다음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